늦은 밤 간판이 반쯤 꺼진 그 노래방. 누군가는 외로움을 달래러 가고 누군가는 지난 날을 잊으러 간다. 나는 그냥 피곤한 하루를 잊고 싶었다. 그날도 공사장 일을 마치고 젖은 작업복 그대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붉은 조명이 흐릿하게 번지는 테이블 사이 술잔이 부딪히고 웃음이 흘렀다. 동료들이 손을 흔들며 나를 불렀다. 형, 이리 와요. 오늘 신참 들어왔어요. 나는 그저 습관처럼 자리에 앉았다. 그때 마이크를 잡은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낯선 듯 익숙한 뒷모습. 흐트러진 머리카락 아래로 떨어지는 붉은 조명. 노래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소음이 사라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 사람 떠나가고 비만 내리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다. 불빛이 바닥에 닿으며 딸깍 소리를 냈다. 그때 알았다. 이 목소리를, 이 어깨선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노래가 끝나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붉은 조명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내 시선을 받았다. 아버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숨이 막히고 술 냄새가 사라졌다. 동료들이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와 계산대로 걸어가며 잠시 나를 돌아봤다. 지연의 입모양만 보인다. 오늘은 그냥 잊어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술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래방 문을 여는 순간 빗소리가 세상을 덮었다. 밖은 차가웠고 내 안은 더 차가웠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밤마다 같은 노래방을 찾았다. 이유는 모른다. 다만 그 목소리가 내 귓가에 남아 있었다. 붉은 조명 아래에서 나는 내 며느리를 다시 만났다. 문 닫히는 소리, 비 맞은 간판이 덜컹거린다. 멀리서 그 사람 떠나가고 가사가 희미하게 들린다. 밖은 비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우산도 없이 그 골목 끝에 서 있었다. 손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담배 불빛이 잠시 내 얼굴을 비췄다. 문이 열리고 노래방 안에서 그녀가 나왔다. 얇은 겉옷 하나 걸친 채 눈이 내 쪽으로 향했다. 아버님 놀라셨죠? 그 목소리 여전히 낮고 또렷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비가 그친 골목 위로 말 대신 한숨만 섞였다. 왜 이런 데서 일하니? 그냥 잠깐이에요. 생활이 좀 그래서요. 그녀는 대답을 짧게 잘랐다. 하지만 그 안엔 오래 참은 체념이 있었다. 나는 담배를 꺼버렸다. 불빛이 젖은 바닥 위에서 바스러졌다. 진수가 알면. 그 사람 신경 안 써요. 오래전부터 저한텐 남이에요. 빗방울이 처마 끝을 두드린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그 눈빛은 낯선 거리의 불빛보다 더 희미했다. 오늘 본 일 그냥 잊어주세요. 그래 그럴게.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머리카락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져 어깨에 맺혔다.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한때 내 집 식탁에 앉아있던 여자의 어깨였다. 그 어깨가 이제는 밤거리의 노래방 불빛에 기대 서 있었다. 지연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조명이 천천히 꺼진다. 비냄새만 남는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비 내리는 그 골목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그때 알았다. 내가 이 골목에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걸. 다음 날 기계음과 망치 소리.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도시락 뚜껑 여는 소리가 들린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현장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시멘트 냄새, 먼지 그리고 사람들. 나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도시락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남았다. 형, 어제 그 노래방 또 갔죠? 응 잠깐. 그 아가씨 괜찮던데. 형이랑 눈 맞았던데?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내 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웃지도 못하고 밥만 삼켰다. 진짜 아는 사람 아니죠? 그냥 아는 사람이다. 말은 짧았지만 속은 길게 흔들렸다. 아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에 담긴 건 숨기려는 마음이었다. 형, 얼굴이 왜 그렇게 굳어요? 밥이나 먹자.
바람이 불고 현수막이 펄럭인다. 멀리서 트럭 브레이크 소리가 들린다. 그날따라 밥이 목에 걸렸다. 누군가가 내 비밀을 들춰낼까 두려웠다. 그녀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들을까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형 요즘 왜 저래? 글쎄 그 여자랑 무슨 일 있나 봐. 컨테이너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난다. 바깥 공기는 뜨거웠다. 햇빛이 쏟아지는 공사장 한가운데서 나는 괜히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려다 손이 떨렸다. 불 붙지 않은 담배 끝에서 나는 또 그 얼굴을 떠올렸다. 밤마다 붉은 조명 아래 서 있던 그 목소리를 가진 여자. 그녀가 며느리라는 사실을 이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며칠 뒤 박성우는 퇴근 후 혼자 노래방 앞에 섰다. 유리문 안의 조명이 어둡게 깜빡였다. 문을 밀자 익숙한 트로트 반주가 들려왔다. 카운터에 앉은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고 짧게 인사했다. 오늘은 손님 없어요. 그럼 노래 한 곡 해도 되겠나? 지연은 말없이 리모컨을 들어 노래 번호를 눌렀다. 음악이 흐르자 성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공간을 채웠다. 노래가 끝나자 지연은 잔을 2개 꺼냈다. 아버님도 한 잔 하실래요? 오늘은 그냥 목만 축일게. 성우는 잔을 들지 않고 앉은 자세 그대로 그녀를 바라봤다. 지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요즘 공사는 좀 괜찮으세요? 괜찮지. 몸이 아직 버텨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둘 다 무언가를 꺼내려다 그만둔 듯 잔을 바라봤다. 밖에서는 비슷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성우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할 줄은 몰랐다. 저도 몰랐어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녀의 손이 잔 위에서 떨렸다. 성우는 천천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급하게 쓸 때 있을 때 써. 지연은 손사래를 쳤다. 그럴 순 없어요. 괜찮다. 그냥 나 생각에.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봉투를 받았다. 이건 빚으로 할게요. 성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빚이면 언젠가 갚으면 되겠지. 그는 문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봤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문이 닫히자 남은 건 붉은 조명과 조용한 반주뿐이었다. 지연은 봉투를 내려놓고 마이크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밖에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쳤다. 성우는 골목을 걸었다. 담배를 꺼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다. 그의 손에 봉투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노래방 간판 불빛이 아직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노래방 안에서는 지연의 노래가 다시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다. 노래방 주인은 계산대 뒤에서 장부를 넘기고 있었다. 지연은 계산서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연 씨, 그 손님은 요즘 자주 오네? 지연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냥 동네 분이에요. 그 동네 분이 매일 오는 건 처음 보는데. 주인은 장부를 덮고 눈썹을 찌푸렸다. 조심해, 괜히 오해받지 말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부의 종이가 천천히 넘어갔다. 그날 밤 박성우는 또다시 노래방에 왔다. 문을 열자 지연이 손님도 없는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조용하네. 비가 와서 그래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지연은 컵에 얼음을 담아 물을 내왔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이제 이런데 자주 오면 안 되겠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냥 이야기 좀 하러 온 거다. 지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다. 성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즘 밥은 먹고 다니냐? 대충 먹어요. 식당 가는 것도 눈치 보여서. 그는 봉투 대신 현금 몇 장을 꺼냈다. 이거라도 챙겨. 빚이라 했잖아. 지연은 손을 떨며 돈을 받지 않았다. 아버님, 이건 진짜 아니에요. 성우는 말없이 그녀 앞에 돈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결국 손으로 봉투를 밀어두었다. 그 사이 문이 열렸다. 노래방 주인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아직 손님 계세요? 성우는 조용히 일어나 이제 갑니다라고 말했다. 지연은 얼른 봉투를 카운터 밑에 숨겼다. 주인은 둘을 번갈아 보며 의미 없는 웃음을 지었다. 비 오는데 조심히 가세요. 성우는 인사 없이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주인은 천천히 시선을 거뒀다. 지연은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멀어졌다. 다음 날 공사장 휴게실에서 최 씨가 말했다. 형, 요즘 노래방에 자주 간다며? 성우는 시선을 피하며 그냥 잠깐 들렀다고 말했다. 그 여자랑 친하다던데. 성우는 말없이 도시락 뚜껑을 닫았다. 이런 얘기 다들 안 좋게 봐. 최 씨는 웃으며 라면을 저었다. 형 나이에 소문나면 곤란하지 않나? 성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노래방 문을 닫은 뒤 한참 동안 불을 끄지 않았다. 카운터 위에는 낮에 돌려준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돈과 함께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다른 데 가지 마라. 내가 옆에 있으면 되잖니. 지연은 종이를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조명이 천천히 꺼지며 방 안이 어두워졌다. 창문 밖으로 네온 사인이 깜빡였다. 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사라졌다. 밤은 길었고 노래방은 고요했다. 노래방 문이 닫히고 간판 불빛이 깜빡였다. 시계는 밤 12시를 지나고 있었다. 지연은 테이블 위에 남은 잔을 치웠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오늘은 집에 가기 싫다. 박성우는 조용히 대답하며 의자에 앉았다. 하루 종일 사람 소리만 듣다 오면 이렇게 조용한 게 낫더라. 지연은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다. 그럼 한 곡만 더 부르실래요? 그래. 대신 너도 들어줘라. 성우가 리모컨을 눌렀다. 잔잔한 노래가 흐르자 지연은 천천히 벽에 기대 앉았다. 노래가 절반쯤 갔을 때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요즘은 노래보다 사람 목소리가 더 낯설어. 지연은 대답 대신 물컵을 내밀었다. 목이 마르시죠? 성우는 컵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밖에서는 바람이 간판을 흔들고 있었다. 잠시 후 불이 꺼지고 조명만 남았다. 지연은 계산대에 앉아 머리를 묶었다. 성우가 그 앞에 앉았다. 내가 이 시간까지 있는 거 불편하냐? 아니요. 요즘 이런 말 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녀는 손을 내밀어 계산기를 끄고 조명을 낮췄다. 붉은 빛 아래 둘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난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노래방 문틈으로 그림자가 스쳤다. 지연은 얼른 몸을 떼고 불을 켰다. 성우는 문을 바라보며 손을 움켜쥐었다. 혹시 손님? 아니요, 문 닫을 시간이 됐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몄다. 내일도 올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우가 문을 나서자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바깥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노래방 단골 최 씨였다. 그는 조용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불빛이 눈동자에 스쳤다. 문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으며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형, 이거 그냥 재미로 보기엔 좀 그렇겠는데.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묻혔다. 불붙은 담배 끝이 붉게 번졌다. 그리고 천천히 연기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아침 현장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박성우는 안전모를 눌러쓰고 자재를 옮겼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었지만 땀보다 시선이 더 따갑게 느껴졌다. 옆에서 동료 최 씨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형, 어제도 그 노래방 갔지? 성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나 다 봤어. 그 여자랑 있었잖아. 성우는 삽자루를 세워두고 천천히 돌아봤다. 그 말 어디서 들었어? 내 눈으로 봤다니까. 손까지 잡았잖아. 철근 소리가 크게 울리며 주변이 잠시 멈췄다.
다른 인부들이 고개를 들었다. 형, 진짜야? 아니라니까. 성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사람 내 며느리였다며? 최 씨의 말에 공기가 묵직해졌다. 성우는 삽을 내려놓고 최 씨에게 다가갔다. 그 말 밖에 내뱉지 마. 왜? 나쁜 일 한 건 아닌가 보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주먹을 움켜쥐었다. 최 씨가 비웃으며 담배를 떨어뜨렸다. 이런 소문 오래 못 숨겨. 현장 다 알게 될 거야. 다른 동료들이 눈을 피했다. 누군가 라디오를 껐다. 철근을 내리던 크레인의 소리가 멎었다. 성우는 입술을 물었다. 사람 일엔 사정이 있어. 사정 좋지, 젊은 여자니까. 최 씨의 웃음이 비었다. 그날 오후 성우는 일을 멈추고 공구함을 닫았다. 아무 말도 없이 퇴근했다. 노을이 지는 길 손엔 장갑이 그대로 끼워져 있었다. 골목을 돌아 노래방 앞에 섰을 때 문이 닫혀 있었다. 유리문엔 하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오늘 휴업합니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비닐 아래에 눌린 잉크가 번져 있었다. 문 안은 불이 꺼져 있었다. 잠시 뒤 휴대폰이 울렸다. 최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형, 이젠 다 알아. 내일 이야기 좀 하지. 성우는 화면을 꺼버렸다. 휴대폰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 간판의 붉은 조명만 깜빡였다. 바람이 불며 종이가 찢어졌다. 그는 그 조각을 주워 손에 쥐었다. 손끝이 잉크로 얼룩졌다. 노을이 완전히 꺼지고 골목이 어두워졌다. 일주일 뒤 박성우는 퇴근 후 노래방 앞에서 멈췄다. 닫혀있던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트로트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다. 안쪽 무대 위에 지연이 서 있었다. 낯익은 노래, 낯익은 목소리였다. 그 사람 떠나가고 비만 내리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다. 지연이 노래를 마치고 마이크를 내렸다. 눈이 마주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다시 일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온했다. 성우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다. 그만둔다더니 왜? 방값이 밀렸어요. 어디라도 서 있어야 돈이 되니까요.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말했다. 성우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봉투를 꺼내 조용히 건넸다. 이거 급하게 쓸 때 있으면 써. 지연은 손을 내저었다. 아버님, 이건 그때도 받았어요. 그땐 빚이라 했잖아. 갚을 때까지 계속 빌리는 거야. 그는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연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얼음잔 속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저 사람들 또 뭐라 할 거예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지연은 천천히 봉투를 다시 내려놓았다. 성우는 말없이 그것을 다시 가져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래방 문틈으로 최 씨가 얼굴을 내밀었다. 여기 있었네. 둘 다 바쁜가 봐. 성우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무슨 일이야? 형, 진수 봤어? 성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현장에 왔더라. 서울서 내려왔다고 하던데. 지연은 잔을 쥔 손을 떨었다. 잔 속 얼음이 짤랑 소리를 냈다. 최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소문 들은 모양이야. 형, 준비 좀 하지 그래. 성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이 며느리 챙겨주는 건 이해하지만 사람 입은 막을 수가 없지. 최 씨는 뒷걸음질치며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성우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멀리서 비 내리는 영동교의 전주가 다시 흘러나왔다. 그녀가 일어나 마이크를 들었다. 이 노래만 부르고 그만둘게요. 그만두면 어디로 가려고? 아무데나요. 여긴 이제 오래 못 있어요. 성우는 아무 말 없이 노래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마지막 소절이 끝나자 불빛이 천천히 꺼졌다. 무대 위에 남은 건 마이크 한 개뿐이었다. 성우는 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발밑으로 붉은 조명이 깜빡였다. 밖에선 천천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성우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자 아들 진수가 서 있었다. 손에는 접힌 신문과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성우는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않았다. 밤늦게 무슨 일이냐? 노래방에 왜 가세요? 짧은 침묵 뒤에 성우는 시선을 피했다. 누가 그런 말 하디? 진수는 휴대폰 화면을 켰다. 사진 몇 장이 보였다. 지연과 성우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하나에는 성우의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있었다. 이 사진 저한테 보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수는 사진을 넘기며 말했다. 현장 사람들 다 알아요. 이제 숨길 일도 아니잖아요. 성우는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그애 힘들게 살더라. 그냥 도와준 거다. 진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도와주면서 손은 왜 잡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세상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 가족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우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너한텐 이해 안 될 거다. 이해? 아버지, 그 여자가 누군데요? 제 아내였어요. 진수는 손에 쥔 신문을 구겼다. 성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욕심이에요. 욕심? 외로움 핑계 대지 마세요. 그 사람도 이제는 남이에요. 성우는 고개를 들었다. 남이라도 내게는 아직 가족이야. 그 말이 더 비참하다는 걸 몰라요? 진수의 눈이 젖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었다. 당신 체면도 제 체면도 이제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이 고요해졌다. 성우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탁자 위에는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공사장 인부 전 며느리와 동석 포착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그는 신문을 반으로 접었다. 손끝이 떨렸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는 창문을 열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 채 불을 껐다. 방 안에 연기만 남았다. 탁자 위에 신문 위에 재가 떨어졌다. 조용한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는 신문을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남이라도 내가 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창밖으로 불빛이 깜빡였다. 멀리서 노래방의 간판불이 희미하게 꺼지고 있었다. 그 불빛이 사라지자 방 안의 시계도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는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며칠 뒤 노래방 간판이 꺼져 있었다. 임시 폐업이라는 종이가 문에 붙어 있었다. 박성우는 천천히 문 앞에 섰다. 창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의자 위에는 마이크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문틈으로 안쪽을 바라봤다. 붉은 조명이 꺼진 무대가 낡은 커튼 뒤에 숨겨져 있었다. 안쪽 벽에는 지연이 걸어둔 달력이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편지는 단정한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오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 아래엔 아무 이름도 없었다. 그는 편지를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바람이 불자 간판이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한 번 더 안을 바라봤다. 손으로 유리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유리 안쪽 먼지가 손끝에 묻었다. 이젠 그 노래방은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 걸었다. 골목 끝에서 노래방을 한 번 더 돌아봤다. 불빛은 다시 켜지지 않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어깨 위로 비가 쏟아졌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작은 골목 끝에 다다르자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담배를 꺼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다. 손끝에 재떨이가 젖은 바닥 위로 떨어졌다. 연기 대신 빗물이 흘렀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노래방이 문을 닫은 이야기를 했다. 그 여자 떠났다더라. 서울 갔대. 그 남자도 요즘 현장 안 나온대. 짧은 대화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금세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았다. 노을이 지고 간판 불빛이 완전히 꺼졌다.
그 불빛이 사라지자 골목의 공기가 변했다. 그날 이후 박성우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건 붉은 조명 아래에서 사라진 한 목소리뿐이었다.